네, 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89%, 코스닥은 1.94% 하락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로 투심 악화가 지속되면서 장 후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매물 출회가 심화됐고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양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등 관세 공포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관세 유연성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투심이 악화돼 주간 수익률 코스피 마이너스 3.22, 코스닥 마이너스 3.57%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미국 증시 대비 강세 흐름을 보였던 3월 한 달간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발표된 경제지표 결과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증가시키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7.0으로 1월 71.7, 2월 64.7에서 하락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0%까지 상승해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3개월 연속해서 0.5%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2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4%,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해 각각 시장 예상치 0.3과 2.7을 상회해 물가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미국 PCE 결과와 가계지출 부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1bp 큰 폭 하락했습니다. 또 달러, 유가, 중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 예정입니다. 28일 기준으로 대차장고 주식수가 공매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금액도 66조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단기 지수 하락과 업종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미국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이 되면서 빠르게 늘어나기보다는 하반기에 천천히 회복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2월 발표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선거 이후인 12월 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잘 나온 숫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부진했던 설비 투자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높아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주문액을 좀 미리 더 늘리려고 하는 수요가 같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3월 달부터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게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수요가 굉장히 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제조업에서 공장 건설을 계획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 내에서의 생산하는 거 여전히 좀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투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서베이 데이터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 전망 같은 경우에 관세 불확실성을 좀 감안을 해도 지난해 하반기만큼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 약간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가 기존에 추정했던 투입 비용의 추정치들을 좀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 타이밍을 고민을 하는 기업들은 늘어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설비 투자 시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한 9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나타났던 이런 설비 투자 계획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보다는 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하반기까지 천천히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4월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박수현,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4월 아시아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아시아 주식은 중립 의견 유지합니다. 중국, 인도, 일본 순으로 선호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시장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타깃이 중국이지만 이미 주가에 관련 불확실성이 반영되었고 자동차와 같은 품목은 기타 국가 대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상대 선호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일본은 경제에서 미국향 자동차 수출이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서 내수 부진 가능성까지 확산되면 투심 약화가 예상됩니다. 인도는 3월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실적 시즌 진입으로 재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세 이슈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양회 이후에 관세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이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민은행은 정책금리를 MLF에서 여갈피 7일문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더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나 리스크 완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소비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은 연말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실적 시즌 변동성이 확대되어도 매수 대응을 권고합니다. 시장 기준으로는 종목이나 멀티플 레벨을 감안해서 홍콩 증시를 가장 선호하고 본토 증시와의 갭 메우기는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4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일본, 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담당 강효지입니다. 4월 일본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정책이 현실화됐기 때문이고요.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금액은 명목 GDP의 1%에 달할 만큼 큰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질 GDP가 최소 0.2%에서 0.5%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잠재 성장률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직격타인 것은 분명하고요. 내수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계속 해왔지만 3월 춘투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이 노조 목표치도 채우지 못하는 숫자가 기록되면서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쌀값 폭등 때문에 전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서 BOJ가 미국이랑 상관없이 조기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엔화 롱 포지션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수출주 비중이 높은 니케이 지수는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명확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BOJ의 매파적 태도가 완화되는 것이 확연하게 관찰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전략입니다. 인도는 3월 하순부터 저가 매수 자금 유입이 되고 외국인 투자 회복으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4월에서 5월이 회계연도 2025 4분기 실적 시즌인 점을 감안하면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이 지나간 이후에 인도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마진 압박 우려가 커질 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인으로 금리 인하의 부정적 요인이 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인은 내수 부양책에 따른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금융 섹터가 저평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인도 지수 중에서 대형주와 은행 비중이 좀 높은 INDA라는 ETF를 편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주간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주주행동주의 관련 동향과 함께 또 다른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워터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동향인데요. 특히 주주행동주의가 ESG와 기업의 재무적 지표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사례인데요. 코카콜라에는 그린 센츄리 캐피털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코카콜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과 재무적 성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면서 행동주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정례적으로 공시하기로 하면서 캠페인이 성공을 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와 같은 즉 주주 행동주의와 ESG와 기업의 재무적 지표를 연계하는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이 6.2배로 크게 증가를 한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의 표면적인 주장보다 실질적인 기업 장기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는 동향이 특징적입니다. 과거 단순 배당 확대만을 요구하던 캠페인과는 달리 이사회 진입과 집중투표제 진입, 집중투표제 도입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캠페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동향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중장기 사업 전략과의 연계성 그리고 구체적인 ESG 개선 메커니즘과 같은 기업 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향입니다. ESG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워터 리스크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뭄과 홍수가 모두 심화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후 이플래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강수 패턴 변화가 전 세계 기업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패턴 변화는 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제조업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에 속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 감소라든지 실제 매출액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와 같은 워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 TSMC 같은 경우에는 물 소비량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따라서 ESG 투자자들 중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물 관리 역량을 주요 핵심 지표로 검토하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SG가 기업 가치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현대건설 관련 코멘트입니다. 3월 28일 현대건설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창립 이래 첫 번째 CEO 인베스터 데이였었고요. 새로운 전략 프레임으로 H로드를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가 되겠다, 글로벌 키 플레이어가 되겠다, 코어 컴피던시 포커스에 집중하겠다라는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2030년 목표로 연결 기준 수주 40조 원, 매출액 40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88%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TSR 관점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최소 주당 배당금은 800억 원으로 조정하고 25에서 27년 3개년간 총 주주 환원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장기 가이던스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원전이 명실상부 현대건설 성장의 핵심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자력 플레이어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이 핵심이고요.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SMR은 미국의 홀텍과 함께합니다. 지난 10년간 원전 관련 연평균 매출이 3,463억 원에 불과했는데 2030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한 뉴에너지 분야의 수준은 8조 원, 매출은 5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저부하로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원전을 정해진 공기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인도받고 싶어하는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왜 현대건설이 키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의 자리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건설업종을 넘어 한국의 원전 대장주가 될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하이테일러스 이창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간된 2월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2% 감소를 했는데요. 주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의 감소폭이 컸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관심 보조금이 1월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요 쪽에 반작용으로 좀 수요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 수요가 몰린 영향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전작 대비 늦은 출시 그리고 아이폰의 출하량 저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2월은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은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가 전작 대비 이제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작년 3월보다 올해 3월 판매량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소비자들이 얼마나 어필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에 아이폰 SE4 그러니까 아이폰 16e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전작 대비해서 중저가 폰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 16의 가격이 4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탑픽으로 삼성전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중국 수혜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5년은 온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더 고부가 제품 그리고 더 많은 부품 탑재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관심 보조금 그리고 아이폰 점유율 하락 등으로 중화 OEM들의 스마트폰 판매 반등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중국행 매출 비중이 MLCC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IT향 MLCC 매출의 40%가 중국향인 만큼 이제 경쟁 업체를 대비 수혜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분기 마지막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